안녕하세요. 웹 서비스 프로그래밍 8번째 실습 시간으로 오늘은 템플릿 확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습을 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실습 과제로 내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습 과제가 뭐였냐 하면은 이미지 하나를 띄워보는 것과 그 다음에 비디오를 하나를 띄워보는데 우리가 두 개의 파일을 스태틱 파일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HTML 템플릿에 띄워보는 그런 것이 실습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실습하고 있는 그런 그, 작업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요. 작업 공간에서 가상 환경을 실행을 시킵니다. 가상 환경을 실행시키고요. 네, 가상 환경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 디렉토리로 갑니다. 작업 디렉토리로 가서 일단 먼저 서버를 실행을 시키죠. 서버. 이렇게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되었고요.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이트로 가면은 이렇게 지난 시간 과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포를 해드린 파일 두 개를 여기 이제 스태틱 관리하는 미리 들어가 있네요. 여기 두 개 파일이죠.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 파일을 여기 이제 스태틱 폴더 안에 넣습니다. 파일 이름이 조금 달라졌죠.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 파일을 HTML 코드에 넣어야 됩니다. HTML 코드에 넣기 위해서 어, 간단하게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던 요 화면을 잠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실제 띄우는데 이러한 코드들이 사용이 되었죠. 이러한 코드들이 사용돼서 이 코드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앞에 가면은 다른 이미지들에 대한 뭐 테스트 템플릿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간단하게 이 코드를 제가 카피를 좀 하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편집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띄워놨습니다. 미리 띄워놔서 여기 이제 바디의 맨 아랫부분에 해당 소스 코드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띄우고자 하는 파일이 여기 이제 sunrise라는 그런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이름을 일단 복사를 해두고요. 복사를 해두고 실제 뭐 여기 그대로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뜨겠죠. 50픽셀은 너무 작으니까 한 뭐 200픽셀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뭐 하여튼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뜰 텐데 우리는 장고 프레임에서 관리되는 그러한 HTML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장고에서 사용되는 특수 그런 문구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드 스태틱스라고 이제 HTML 맨 처음에 하면은 스태틱 파일을 로딩하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HTML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장고 프레임워크가 HTML을 새로 생성해서 보내진 HTML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CSS를 로딩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로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파일로 CSS 안에 블로그.css를 로딩하라 이런 스타일로 로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똑같이 JPEG 파일을 이렇게 로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추정대로 우리가 스태틱 파일에 이렇게 패스만 바꿔서 이렇게 바꿔 놓는다면은 로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딨죠?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이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 파일이 가로 200 크기로 떴습니다. 선라이즈가 떴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소스 저기 뭐냐 요런 그 스태틱 파일을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간혹 브라우저마다 그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고요. 파이어폭스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나 오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적어도 그 브라우저들마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브라우저들 간에도 각각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버전들마다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장고에서 사용되는 파이썬 관련 특수한 그런 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하고 이제 여기 코드에 볼 때는 여기 이제 지금 로딩 스태틱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코드들은 HTML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코드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미지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스태틱스 안에 이미지 JPEG이 들어간 요렇게 이제 소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코드를 소스에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요것은 주석으로 걸어놓고요. 주석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새로운 코드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소스 코드도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정된 코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페이지가 그대로 로딩 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로드 스태틱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여기 그 스태틱이라는 파일의 경로를 우리가 스태틱 파일의 루트 경로로 설정해서 요 경로대로 우리가 그 장고가 HTML을 형성을 해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했으니까 지난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코드 스태틱 파일의 psunrise jpeg 요거는 이제 스태틱 파일의 루트에서 저기 뭐냐 이 JPEG 파일을 가지고 온다. 이 경로는 즉 스태틱 파일의 경로와 매칭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템플릿이 로딩이 되기 전에 장고에서 관리되는 프레임워크가 그 HTML을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당 코드들을 다 변화를 해서 보여준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장고에서 사용되는 HTML에 우리가 왜 파이썬 형식의 코드를 생성시켜 줄 수 있냐, 즉 다시 말해서 파이썬 코드는 브라우저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고에서 사용되는 HTML 코드에는 파이썬 형식의 코드가 들어간다. 이 얘기는 즉 장고가 HTML 렌더링을 할 때 그 파이썬 코드들을 HTML로 변환시켜주고 그 변환된 HTML이 그 갭 방식에 대한 그 리스폰스로 이 수정된 HTML 파일을 렌더링해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그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비디오 태그에 대해서 이제 실습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비디오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 비디오 소스를 로딩하는 그런 저기 뭐냐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스 태그로서 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요 아래쪽에다가 제가 비디오를 하나 넣고요. 비디오 하나 넣고 그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비디오 로딩이 스태틱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파일이
비디오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로딩을 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이 로딩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리로딩을 하게 되면은 뜨질 않네요.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제가 비디오 태그를 잘못 카피를 했네요. 자, 다시 비디오 태그를 자, 여기서 비디오 태그를 복사를 하고요. 비디오 태그를 복사를 하고 이제 요 이미지 아랫부분에다가 비디오 태그를 복사를 붙여 넣고요. 그리고 이미지 관리하는 형식으로 태그를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제 비디오에 해당되는 그런 파일명을 제가 여기다가 스태틱 경로 안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을 리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와 함께 비디오가 로딩 됐다는 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파리에서도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사파리에서는 로딩이 안 되네요. 그쵸? 사파리에서는 로딩이 되지 않고 파이어폭스에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얘는 로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크롬하고 여기 이제 저기 뭐냐 그 파이어폭스하고도 좀 다른 게 있죠. 여기 플레이어가 각각 다르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각각 브라우저마다 비디오 코덱을 지원하는 플레이 형식과 코덱이 각각 다른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각각 다름에 따라서 이렇게 브라우저마다 특히나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그 코드를 옵티마이즈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딩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멀티미디어 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크롬에서 잠시 이제 저기 뭐냐 소스 코드를 바라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디오 소스가 이제 스태틱 파일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로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 소스 파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실습이었습니다. 코드를 이제 지난주 실습 과제로 올려주시면 됐었고요. 그러면은 금요일 실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실습은 템플릿을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HTML 템플릿을 확장해 보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그 실습을 진행하다가 뭐 로컬에 있는 파일들이 뭐 꼬이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인제 기세에 의한 형상 관리가 꼬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이 인제 뭐 꼬여서 잘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인제 그 최초에 제가 드렸던 말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컬에 있는 것든 아니면 파이썬 애니웨어에 올라가 있는 소스든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뭐 실제 인제 이미 GitHub에는 우리 소스 코드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컬에 있는 파일의 위치를 다 지워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다른 위치에서 파일을 읽으셔서 이렇게 git 클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상 환경을 시작하고, 뭐 장고가 가상 환경에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생성을 했으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pip install 장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3.5격대의 버전이 깔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제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서 파이썬을 설치를 하지 않고 그 리얼 환경에서 인제 그 장고를 설치를 했다면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장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인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 설치한 곳에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마이그레이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되면은 새로 인제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 꼬여 있더라도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금일은 템플릿 확장하기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웹페이지에서 HTML의 일부를 동일하게 재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사용할 HTML 파일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사용할 HTML 파일을 base.html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실습을 이제 코드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 블로그에다가 블로그 F에다가 그 base.html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하고 네, 재사용을 위한 HTML 블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코드를 이제 잠시 살펴보면요.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같죠. 그 파이썬이 알 수 있는 장고에서 해석되는 로드 스태틱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우리가 렌더할 때 그 포스트가 HTML 코드로 전달이 됐죠. 그 포스트 변수를 인식한 포스트 변수 안에서 이제 포루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포루프를 돌아가는데 포스트 객체들 안에 있는 목록들이 현재 요 블록 안에서 이제 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포스트는 그 실제 저기 뭐냐 포스트 클래스 CSS에서 사용이 되고, 뭐 CSS 데이트 형식으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되고, 그다음에 포스트 닷 그 저기 뭐냐 펄블리시드 데이트, 즉 포스트 파이썬에 있는 펄블리시드 데이트라는 객체 변수죠. 변수 객체 클래스의 변수를 접근해서 우리가 여기에 출력하는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고 포스트 타이틀, 포스트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라인을 통해서 이제 실제 그 디스플레이 되고, 뭐 포루프가 끝나는 뭐 이런 형식의 HTML 코드와 그 파이썬 장고에서 지원한 파이썬 코드가 조합된 이런 코드 블록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HTML 자체가 인제 그 앞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템플릿 전체가 될 거고요. 그 재사용하기 위한 템플릿은 뭐 CSS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체 인제 코드 블록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브라우저로 전달이 될 때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 하면은 저기 뭐냐 렌더 함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코드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저기 붙여보고요. 뷰라는 폴더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포스트 요게 이제 그 전달이 되고, 렌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리턴이 늘어가고, 그 함수에 이제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html 파일이 넘어가게 되죠. 이 넘어가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러한 파이썬 형식의 코드들은 다 HTML로 변경이 되어져서 실제 브라우저로 그 전달이 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여기죠. 여기 제가 이제 잠깐 헷갈렸는데, 잠시만요. 복사가 안 됐네요. 코드를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독수리 타법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꽤나 걸려서 이렇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 시작될 코드들하고 이제 HTML 시작과 끝, 그다음에 헤더 파일, 그다음에 바디가 여기까지. 그리고 바디 안에서의 div를 나누고 div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구간에 해당되는 블록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되는 블록은 이렇게 끝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뭐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파이썬 형식의 코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타이틀, 그 다음에 포스트 닷 퍼블리시 데이트, 포스트의 텍스트,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 모델 안에 있는 포스트 클래스의 타이틀과 퍼블리시드 데이트, 그 다음에 텍스트, 요 변수들을 우리가 각각 직접 이렇게 접근하게 돼서 그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템플릿 사이트 대상으로 하기 위한 템플릿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은 요것을 이제 품고 있는 HTML 코드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과정을 지난 시간에는 포스트 언더바 HTML 리스트 HTML 요 파일에서 했는데 요것들을 다 지우고 여기 이제 블로그 슬래시 베이스 HTML을 불러와서 블록 콘텐츠, 여기 지금 조금 정렬이 맞지 않네요. 이건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블록 콘텐츠 안에서 요것들을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실제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이것들을 뭐 일단 지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코딩을 여기다가 바디에만 저희가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제목을 남겨두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경우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에러가 나는데 에러 유형을 한번 보시죠. 뭐 그냥 밑에 있는 그 스태틱 로딩하는 형식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제가 저장을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 템플릿 신텍스 에러가 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extended 블로그 슬래시 베이스 HTML은 그 태그에 처음에 와야만 된다. 템플릿에 처음에 와야만 된다. 뭐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스태틱 로딩 하듯이 얘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로딩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지 그 템플릿으로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장고 프레임워크가 결정해 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HTML 표준에 따른 그런 방법은 아니고 장고 프레임워크에서 지정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장고 프레임워크 에러가 떴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에러가 만약에 HTML에 해당되는 코드 오류였다면은 HTML 오류가 여기 이제 보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HTML 오류가 보이지 않고 여기 이제 파이썬이 보이고 뭐 그런 저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겟방식으로 나타났을 때 장고에서 내준 이런 오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혼란스러운데. 예. 이렇게 이제 맨 처음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요 파일을 이제 여기서 로딩을 할 거고 요 블록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뭐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게시글들이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은 진행하는 메커니즘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HTML에 해당되는 표준이 별도로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HTML 표준 안에서 우리가 HTML을 장고에서는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오류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게 그 실제 우리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제 뭐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만들고 새로 지우고 뭐 클론을 받아서 시작했다 하면은 게시물들이 하나도 없은 게 없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요렇게 인제 빈 페이지로 보게 되는데 그거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게시물을 추가해 놓은 것이 인제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뭐 여기 인제 슈퍼 유저 다시 인제 그를 생성을 해서 어드민 사이트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음. 여기 인제 그 실제 그 가상 환경을 뭐 유지한 채로 여셔도 되고 인제 따로 열으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은 없고 슈퍼 유저를 생성하신 다음에 슈퍼 유저에서 이렇게 게시물들을 추가를 하면은 보이겠죠. 보이겠고 그다음에 고 게시물들을 여러분들이 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실습 수업은 요렇게 인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실습 과제도 여기 인제 본인 계정에 파이썬 애니웨어 요 과정을 인제 실제 저희는 로컬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요 과정을 다시 인제 기터브에 올리기 위해서 그 추가된 파일이 있으니까 애드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그 실제 그 코멘트를 다신 이후에 커밋을 하신 후에 저기 뭐냐 푸시를 하시죠. 푸시를 하고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풀을 받으신 다음에 풀에서 인제 뭐 데이터베이스는 갱신된 게 없으니까 다시 서버를 재시작하면은 요런 과정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적용된 사이트에 파이썬 애니웨어 본인 계정을 그 제출해 주시면 본 실습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더 필요하신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서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1시간 정도 더 하면은 그 장고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것들 지금 기본으로 제공되는 우리가 그런 이제 저기 튜토리얼은 완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 그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뭐 CMS라든지 아니면 REST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습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